오늘은 수신결의 오늘 7번째 시즌 2의 7번째 시간이고요. 141페이지 16번 운전 시수. 운전하는 것이 시, 이것이 수. 누구인가? 운전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운전한다 이럴 때 재밌는 거는 일단 보조스님 시대에도 운전이란 말을 썼네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운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자동차는 우리 몸이지요. 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가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게 핸들 잡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핸들 잡고 움직이는, 지금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게 지금 그대로 이목고 화두이죠. 그러니까 운전 시수. 중국 같으면 연불 시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중국은 연불하고 이 가나선이, 화두선이 섭합이 되어 가지고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운전 시수나 연불 시수 다 같은 거지요. 그 한 가지 이제 연불 시수도 그것이 물론 잘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허운화상이 그렇게 지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두선은 어려워서 사람 잘 못하니까 연불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연불하는 데다가 연불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연불하면서 돌아보게, 연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든, 그래서 연불선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렇게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워 면에서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 의정의 강도가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불하는 대로 새 나가는데, 에너지가 새면서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벌써 두 갈래잖아요. 연불을 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의 화두선은 이렇게 에너지 두 갈래가 아니고 아예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본인이 하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차이점이,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벌써 에너지가 새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학생이 누구인가 안 하고 선생이 누구야 하고 물어주고, 학생은 대답하려고만 하면 벌써 에너지가 대답하는 쪽으로만 100% 다 쏠리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벌써 이게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너 누구냐 하고 선생님이 물어주고, 학생은 그냥 대답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의정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지요.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게 작은 차이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상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어떻게 나는가? 연불 시수를 한 1년 하는 거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일주일 만에 해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번에, 지금 아직 1월달 다 안 갔으니까 이번에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상의 그런 파워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인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이목구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이 이목구하면 안 돼. 선생이 뭐냐? 지금 제 말 들립니까? 듣는 게 뭐냐? 하고 이렇게 팍 이렇게 탁 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은 밀려나지 말고 이 말에 이제 이 말을 뚫어야 되는 그러니까 답만 하려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낸다. 근데 이런 지금 오늘 인연 따라 이런 말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그제 하여튼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많이 보거든요. 안 보겠습니까? 보잖아요. 근데 화두 들 때 학생이 들면 안 되고 학생이 이목구하면 안 되고 그냥 선생이 그냥 먹고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선생이 탁 이렇게 찌르고 그 학생은 그 답하도록만 만드는 이 방법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금 한국 가나선의 특징인지 그 더군다나 한국 가나선이면서 동시에 지금 유튜브 상에 화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다 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타서 와서 내가 이목구 하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가서 타서 그걸 가지고 뭐 뜰앞에 잣나무건 삼석은이건 이목구건 조주의 무자건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앉아서 이걸 어째서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했을꼬 이러면 이게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게 되면 역시 염화두 생각으로 하는 화두 또 조금 이제 밖으로 소리는 안 내지만 안에서 어째서 없다 했을꼬 하고 이렇게 이걸 반복하고 있으면 송화두 노래하는 화두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시수라는 이 한 대목에서도 이런 말을 가지고 이치상은 지금 이 순간 이 몸을 운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참고하는데 참고하는 방법은 스스로 하게 되면 힘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힘이 약하다. 그래서 선생이 너 누구냐? 너도 아니죠. 내 말 들리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 대답하면 이해한 게 뭐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한 게 뭡니까? 물어드리면 학생은 이해한 게 뭐냐를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하려고만 애쓰면 굉장히 강력하게 의정이 걸린다. 이제 그런 간단한 이시지만 이것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두를 들라고 일러주는 데는 잘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의정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목구는 너무나 직설적이고 여러분 이해한 게 뭐예요? 아주 직설적이고 예컨대 조주 무자 같으면 여러분 조주 무자 같으면 내가 앉아서 부처님은 이런저런 경에서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일체 중생 계유불성 혹은 뭐 신류불성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모든 중생한테는 불성이 있다고 했고 개도 중생에 속하니까 개한테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와서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있다고 했고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으니까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했을까? 이제 요게 여러분 앉아서 부처님은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고 앉아서 어째서 조주는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것은 염화두고 송화두 차원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이 안 걸린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면 조주문자 같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주문자 같으면 이목구는 너무나 직설적이니까 금방 뭡니까 했을 때 답하려고 하면 벌써 답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면 조주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주문자를 내가 학생이 어째서 부처님은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 벌써 힘이 약하고 분산되고 해서 안 걸린다. 그러면 조주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똑같이 이 모든 책임은 선생한테 있어요. 학생한테 의정이 들고 안 들고 하는 책임은 선생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를 줄 때는 가서 이목구 하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이 딱 멱살 쥐고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하고 확실하게 딱 물어가지고 완전 화두가 걸릴 때까지 보내지 말고 계속 윽박 질러가지고 이게 의정이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 책임은 학생한테 있어요? 선생한테 있어요?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그럼 조주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돌아가서 시민선방 가서 앉아서 이제 부처님은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조주스님이 왜 없다고 했는가를 조주문자를 참고하시오.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걸리겠느냐 이거예요.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때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문제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주문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제가 제시한다면 여러분 한번 제 말에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네. 증명해 봐. 증명할 수 없지만 있다고 봐요. 있다가 보는 것은 생각이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예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려면 증명을 해야지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조주문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여러분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없다고 하자니 지금 부처님은 있다고 했고 이치상으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는 부처님 제자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기가 좀 어렵죠. 이치상으로는 알잖아요. 있다는 걸. 있긴 있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자니 방금처럼 자신 있게 이해했지만 꺼내봐. 증명해봐. 보여줘봐. 증명해봐. 이렇게 선생 입장에서는 실제로 걸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벌써 모션은 잠깐 취했지만 맞을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봤자 안 나온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걔한테 그건 아이고 됐고 걔한테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불성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불성 있습니까? 네 하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라고 하면 이제 무서운 추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손가락을 들든지 치든지 하면 흉내 내지 마. 그건 너가 배워가지고 지금 흉내 내는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증명해봐. 그거 말고.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자신이 있어야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있다고 하자니 내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간극이 생기지 않나요? 간극? 예. 그 간극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단한 말
조주무자를 내가 앉아서 어째서 조주는 없다고 했을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백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의심이 걸리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개는 두고 강아지는 두고 애꿎은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 두고 지금 너한테 불성이 있어. 하면 이 한마디 말을 만약에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라면 답변하려고 애쓰면 벌써 그 간극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제 화두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인 화두에 걸리는 가풍. 그래서 그런 에너지장 속에 갇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 실수 이 한마디 말이 운전하는 자가 이것이 누구냐 하는 말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하면 아무 힘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은 이제 선생이 학생한테 해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생이 이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그림의 떡이다. 예,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운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가장 실감나게 써먹었던 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떡 있는데 남학 회양 스님이 이렇게 오니까 어디서 왔는고 했잖아요. 어디서 왔는고가 벌써 그 자리를 묻지요. 어디서 왔는고 하면 근데 이걸 모르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지려면 숭산에서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뭐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서 왔는가가 끝없이 추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근본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 하나가 근본에 대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학해양이 바로 걸리면 좋겠지만 순진해가지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걸리니까 한 번 더 운전 실수.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신마물이 인말에 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지금 운전하는 이 몸을 운전해서 저기 온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해서 거기서 이제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꽉 막혀가지고 돌아갔다. 그리고 8년 뒤에 다시 와서 이제 시원한 답변을 내놓아서 육조의 법맥이 남학회양을 통해서 남학회양의 제자인 마조도일, 그 마조 밑에 백장 황벽 임재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 법맥이 내려오는 이 소위는 그 남학이 그때 화두에 걸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 왔는고?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답변하기 어려워요. 어디서 왔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 하고 물어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하여튼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냐 이러면 걸리는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다. 자, 그래서 운전 실수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약간 지금 여러분한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듣고 아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불성이지 하고 이해하는 대로 빡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목에서 벌써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보고 듣는 게 뭐냐는 질문을
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불시수를 여러분께서 운전하는 이것이 바로 불성이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연불시수가 보조국사가 나에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너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화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공부가 되지, 이렇게 말 뜻을 파악하고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풀면 독이다. 풀면 독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신결 강의를 하지만 이 수신결 강의를 이렇게 푸는 쪽으로만 가면 그러면 수신결이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치는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게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신결을 풀 때 둘 다 뜻은 이런 뜻인데 이 뜻을 한 번만 딱 입장을 바꿔버리면 그대로 화두가 되는가. 그러니까 화두가 되는 쪽으로도 풀어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 수신결 하나하나가 화두로 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이해되시죠? 네. 양심이 있으면 이걸 질문을 나한테로 화살을 돌려버리면 양심이 있는 한은 이거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우리가 합시다. 자, 물음에 저의 입장을 의거하면 어떤 것이 이에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않은 마음입니까? 지금 번역을 했는데 텅 빈다는 공이고 고요하다는 것은 적이고 신령하다는 것은 령이고 아는 것은 지니까 공적영지 지심. 원문에는 공적영지 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의거하면 어떤 것이 지금 공적영지의 마음입니까? 텅 비어서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그런 거예요. 대답이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이것이 그대의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니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찾는가? 원문 한번 볼게요. 한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이네요. 자, 답. 여는 너죠. 여의도 할 때 여자예요. 너나 가져라 하는 섬이에요. 여의도. 자, 너는 너가 지금 자, 나에게 지금 묻는 너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 너가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이것이 너의 공적영지 지심이다. 공적영지 지심이다. 이니 불반조하고 어째서 반조하지 아니하고 위 외멱고 유는 오히려 왜 밖에서 찾을 멱자 오히려 어째서 밖에서 찾는 거. 지금 너가 불반조 왜 반조하지 않고 밖으로 나에게 묻느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보조국사의 가르침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귀한 가르침이죠. 지금 공적영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돌아봐야지 나한테 물어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우리가 말귀는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벌써 우리 수신결 2학기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또 이렇게 지금 많은 불교 신자나 좀 확장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우리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꽤 오랫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왜 성과가 이렇게 눈에 띄게 성과가 있지가 않은가 하고 돌아보면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원인은 하여튼 산만해요. 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산만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있게 하려면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저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만난 지금 이거 공정영지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뭐냐고 묻고 있는 바로 너의 그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돌아봐야지 이걸 나 밖으로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우리가 딱 정말로 이렇게 개합이 된다면 이 말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때부터는 딱 책을 덮어버리고 정말로 돌아보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몸을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정말로 이렇게 간곡하게 한번 돌아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더 이상 계속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들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산만하게 그만하세요. 산만한 공부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수신길도 다 볼 필요도 없다. 지금 이 한 문장에서 완전히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치는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치 알아들었잖아요. 네. 지금 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몸을 운전한다. 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을 들고 있는, 핸들을 지금 자꾸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점을 또 밖으로 찾아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반조하라 그러잖아요. 반조. 거꾸로 비춰보라. 거꾸로 해서 참고하라. 그러면 이거 하나를 집중해서 계속 해버리면 끝장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런 책에서 보조국사는 어쩜 이렇게 자비로울까? 이분은 성향이 어쩜 이렇게 친절할까? 예. 그래서 참 정말 가지가지 좋은 문장을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보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지금 시간마다 거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정말 산만하게 공부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자 이거 하나예요. 본질에 집중하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현상에 산만하다 이거예요. 현상에 산만하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상에 산만하고 있는가? 그거 돌아봐가지고 현상에 산만했으면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여러분 요즘은 정말 공부하기는 좋아요. 그죠? 유튜브만 틀면 AI가 물고 와가지고 하나만 틀면 막 계속 비슷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은 이것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틀면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듣는 것도 이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틱톡이라는 거 하는 거 아세요? 혹은 유튜브에도 숏이라는 게 있죠. 틱톡하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불과 30초 기본적으로. 30초짜리, 30초도 긴 것 같아요.
15초 해서 그 짧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문제는 그 15초에서 안 끝나고 한번 보면 비슷한 걸 자꾸 이게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 보는데 또 시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산만해요. 지금 좀 현대인들은 굉장히 산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공부는 그런 산만한 데 정신 팔리다가 딱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이것이 이제 공부의 요령이다, 요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계시는 분이 한국에 출장 온 김에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셨는데 유튜브 상에서 본인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AI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그 첨단의 하여튼 그 AI의 완전 전문가인데 더군다나 직급도 높더라고요. 책임자 직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회사를 맡아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한데 그 어려움을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김에 저를 만나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쭈고 싶어서 그래서 미리 이제 이메일로 신청을 하고 해서 어제 이제 저녁 같이 했어요. 하고 차 한잔 이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반가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질문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 유튜브는 거의 다 봤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가까이 없으니까 이제 만나면 꼭 하고 싶은 그 질문들을 딱 가지고 왔는데 질문들이 다 아주 그 실질적인 질문들.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대충 맞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알아듣는 거하고 실제 내가 마음 공부의 실력이 실제로 높아지는 거하고는 아직까지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이 높아집니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공부를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치는 대강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그런 평정심을 길러가는 평정심이 핵심인 거 아시죠? 예,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 실력을 평정심을 실제로 길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괜히 와가지고 불법 적적 대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허황되다 이거예요. 허황된 그런 질문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동양에서는 이 본질을 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질문이 결국 도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같아요.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를 어떻게 닦는다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소개는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도 닦는 방법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형수파리. 이게 도를 닦는 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수심결이잖아요. 마음을 닦는 비결, 요결, 또 이거예요.
수심결도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제가 보조국사를 만약에 만난다면 요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 어찌하여 반조하지 않고 밖으로만 찾느냐 이 말을 제가 듣는다면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조할 수 있습니까? 반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해되지요, 상황이? 자, 그러면 형수 파리가 반조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형은 본질이에요. 본질. 형이란 말은 모양이라는 말이죠.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형의 일본 말이 가다. 가다잖아요, 가다. 가다를 먼저 잡는다 할 때, 저같이 이제 뭐 스포츠를 배워본 사람은 저게 폼이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조하는 방법도 폼이 있다 이거예요. 그 폼을 먼저 익혀야 된다. 그 폼을 먼저 배워라. 돌을 어떻게 닦습니까? 돌을 닦는 폼이 있다. 그 폼을 먼저 배워라. 그럼 그 폼을 배우면 한번 폼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때 스포츠를 좀 배워뒀어요. 좀 스포츠를 좀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때 테니스하고 수영을 배웠는데 아무튼 테니스도 배우기 전에 먼저 코트 밖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코트 안에서 코치가 학생 가르치는 걸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켓 들기 전에 그 밖에서 코치가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아주 유심히 봤어요. 돈도 안 들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납득될 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라 할까? 그 폼은 테니스 같으면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저렇게 할까가 제가 납득될 때까지 라켓 안 들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비스까지 이렇게 코치들이 잘 가르치더라고요. 참 코치도 대단해요. 잘 가르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딱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영도 들어가서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돈이 들기 때문에 가난하던 대학생 1학년이 그 돈도 얼핏 바로 낼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온 대학생이 입장에서는 수영장에서도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데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원리를 터득하고 그다음부터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몸에 익은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한다. 무작정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보면 같은 테니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게임은 곧잘 하는데 폼은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골프도 마찬가지네. 요즘은 골프 하면 조금 더 한국 선수들이 폼이 좋지요. 한국 선수들은 진짜 폼이 완벽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외국 애들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이상한 폼 나오는 치긴 잘 치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정상에 오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작정 참선하지 말고 무작정 화두선에 뛰어들지 말고 폼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히 납득이 될 정도로 이치와 그 행법에 대한 이 터득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코치를 만나야 된다. 코치한테 만나서 그 폼을 배워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겠지 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여기 있죠. 화두를 제시하는 선생님이 이 화두 드시오 하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타러 온 사람한테는 이 폼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정통수혜법은 화두법인데 화두법이 곧 크게 부활하리라고 봐요. 폼만 가르치면. 폼을 안 가르쳐서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나요, 여러분? 테니스 하나도 그 폼을 모르고 자기가 알아서 초보자가 라켓 들고 들어가서 코트에 들어가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공도 못 맞춰요. 조금만 공이 빨리 오면 전부 헛손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받아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폼에서 나온다 이거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한테 이제 그 질문했을 때 제가 형수파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도닥득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폼을 배워라. 그래서 폼을 배운 다음에는 수는 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다 그러죠. 학습. 이 수는 습이에요, 습. 습을 여러분 습에 보면 학습할 때 습에 보면 날개 우자가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습자 자체가 새가 새끼 새가 나오면 수없이 날개를 푸드덕거려 가지고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끼 새가 푹 못 날아요. 그러니까 새끼는 계속 부수덕 해가지고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터득한 다음에 나는 거죠. 어미새는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요, 하늘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유자재죠. 그렇게 되려면 새끼 때 열심히 부두덕거리면서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폼을 먼저 배워야 한다. 두 번째는 그 폼을 수없이 연습을 해서 이제 몸에 익혀야 한다. 그리고 파는 깰 파자잖아요. 폼을 깬다 이거예요. 그래서 폼을 깨는 가장 좋은 예는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서예가가 조금 이렇게 연만해져서 시골로 돌아가서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시골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서당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붓글씨를 가르쳤어요. 그 서예가가. 근데 이제 한번 가서 선생님 왜 당신 같은 대가가 왜 지금 시골에 와서 서당을 열어가지고 애들을 그 시골 아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배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폼을 익혔는데 그래서 폼을 익혀서 이제 완전히 터득한 다음에 오히려 아이들의 그 아무 폼이 없는 그 세계에서 자기 폼을 이제 깨는 걸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폼을 깬다 이 말은 완전히 폼이 익어지면 폼을 의식하지 않아도 폼에서 어긋난 바가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붓글씨 같으면 중봉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한번 붓이 바로 쓰는 법을 배우면 그다음부터는 뭘 해도 중봉만 겉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폼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는 그 경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돌을 닦을 때는 폼을 먼저 배워서 이거를 폼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먼저 배워서 이 본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이걸 참구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몸에 익으면 이제 본질이라는 말을 버린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하는 게 파의 경지죠. 버려라. 그래서 오히려 그 폼을 버리면서 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다음에 리는 이제 대자유예요. 실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리는 뭐예요? 리의 경지는 이런 거죠. 뭘 해도 본질이 하게끔 하는가. 운동선수 같으면 존에 들어간다 이런 말 쓰거든요. 마이클 조던 같은 친구들이 하면 던지며 들어갈 때 그때 아나운서가 오늘 마이클 조던이 존에 들어갔습니다. 존이라는 말은 지역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존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날따라 그 사람한테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도 썼네요. 그분이 오셨다. 존에 들어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질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나는 미디어가 되는, 본질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매체가 되는, 그게 이제 자유의 경지예요. 그럴 경우에가 완전 무위법이 되는 거죠. 나는 무위인데, 무위. 노자꾸지요. 노자가 참 좋은 말 했죠. 무위, 함이 없는데, 함이 없다. 그런데 무불위, 되지 않는 게 없다. 뒤에서부터 했어, 그래서. 무위, 함이 없는데, 되지 않는 게 없다. 왜냐?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도를 한번 통해 놓으면, 어떤 분야이든지 도를 한번 통해 놓으면 이걸 터득하는 거죠. 맡길 줄 아는 거죠. 맡길 줄 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도를 닦습니까? 할 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반복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서 도 같은다. 그래서 거기서 도 같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맡겨서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가 하게 되는 그 이치가 지금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본질이라는 말은 본질이 부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형이란 말은 부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익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폼을 잡아라. 먼저 무엇이 부처인지를, 내 안에 무엇이 부처인지를 먼저 감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걸 다른 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에서 그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도를 닦아 놓으면 좋은 것은 이 도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서 한번 하나에 도통하면, 도통한다는 말 쓰네요. 하나에 도통하면 만사에 도통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상으로서 하지 않고 부처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아상이 할 때의 힘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사람이 그 구분했어요. 영어로 힘이라는 말에 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포스. 또 하나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와 파워를 가지고 이 두 단어를 데이비드 호킨스는 어떻게 했냐면 에고가 하는 일은 포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하는 일은 파워. 그래서 한 인간이 포스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파워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가? 여러분, 포스는 1, 2, 3, 4, 5로 힘이 올라가요. 포스는. 근데 이 파워는 지금 무위, 기하급수적인데 어떤 기하급수적인가? 로그 값이래요. 로그가 뭐냐면 10의 1성, 2성 할 때 성이
로그예요. 그러니까 10의 1 로그 할 때 1 로그, 2 로그의 차이는 10하고 100의 차이예요.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1 에고 가는 힘은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리고 10의 제곱에 10의 3성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 100, 1000은 엄청난 여기는 1, 2, 3이고 여기는 10, 100, 1000으로 올라가면 로그 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를 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인간 창조성의 비밀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분이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뭔가 특별하게 찾는 것보다 당신이 하고 있는 데서 형을 찾아라 그랬어요. 본질이 드러나는 누구나 인간한테는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불교 신자도 아닌데 뭔가 뭐 이제 금강경을 읽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붙이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폼을 하나 찾아라. 거기서 본질이 드러나게끔. 지금 이런 이치는 이제 제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준 게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가 오이겐인가? 이러면 뭐 좀 합니다만은 독일 철학자 부부가 동양의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선을 배우려고 일부러 이제 자기가 자청해서 일본의 대학 교수, 교환 교수로 간 거예요. 독일의 철학 교수가 일본에 이제 자청해서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간 목적은 대학에서 독일 철학을 강의하지만 간 목적은 선불교 수행을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이제 독일어가 통하는 동료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선불교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자선은 못하겠다. 아예 못 앉겠다. 그래가지고 권한 게 궁도를 배워라. 화살을 가지고 참선하는 그걸 궁도를 배워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도 선생을 소개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궁도 갔는데 좀 배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소개 안 하고 가만히 앞에서 가만히 짝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활실히 당기는 것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궁도도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관역 놓고 막 당겨놓고 쏘아가지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걸로서 서양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활을 가지고 참선을 하는 걸 배우려고 했더니 지금 형을 활시 당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만 죽으라고 가만히 앞에서 그거 그래서 한 번씩 이 화살을 쟁겨도 가만히 대고 쏘는 거예요. 발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항의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아니 지겹게도 이렇게 똑같은 이걸 그렇게 반복하게만 이렇게 하게 하면 이게 무슨 공부의 진도가 나갑니까? 저 관역 놓고 나도 쏘아야지. 그래서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실제로 저 관역을 맞출 수 있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러면 저녁에 오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200m 밖에 관역을 직접 가서 세워라. 그럼 200m 밖은 보이지도 않아요. 밤이 되어가지고. 200m를 멀어요, 여러분. 굉장히 멀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라 그러고 세 발을 딱 들어서 세 발 쏘으니까 막 백발백중이죠. 그 200m 밖에 관역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실력은 있구나. 그러니까 뭘 의심했느냐면 실력 없는 사람이 괜히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랬나 해가지고 이제 실력은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딱 요령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너가 쏠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그 힘에게 맡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위법을 지금 이 활쏘기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대나무가 이제 정원에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저 대나무를 봐라. 대나무 잎에 눈이 쌓이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눈이 툭 떨어지죠. 그게 눈을 누군가가 이렇게 밀쳐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툭 떨어지게 관역을 너가 당겨서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이게 저절로 놓아지게끔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습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가만히 있대기 앞에서 여전히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절을 탁 하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지금 절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자네한테 한 거 아니야. 자네 속에서 나온 부처님에게 내가 부처님을 봐서 부처님한테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이 사람이 다 적었어. 그래서 활쏘기의 선이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어요. 얇아요. 서양에서 선풍적인 인기, 그러니까 젠을 소개하는, 이 선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책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활 하나 쏠 때도 내가 쏘는 거하고 나는 도구가 될 뿐이지 맡겨서 그분이 소개하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활을 소개하는 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거예요. 근데 폼은 뭐예요? 결국 폼이란 건 뭐냐면 형은 뭐냐면 본질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폼은 배우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났으니까 여러분 말이 났으니까 우리 참선에서는 이 형이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화두가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참선에서는 형이 화두예요. 그럼 화두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이건 딱 모든 선지식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형은 화두인데 화두의 내용은 정확하게 화두의 내용은 의자예요. 여기다 말 붙이면 의심, 조금 더 짙어지면 의정, 조금 더 짙어지면 의단, 의심, 의정, 의단 이런 말 쓰지만 기본은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의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화두의 폼이 잡혀져 있지 않다. 화두 드는 사람이 무작정 뭐 이먹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의자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화두에서는 가장 요긴한 게 의심이다. 혹은 의정이다. 더 짙어지면 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의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의자는 본질을 말해요. 의자의 가장 그 의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달마 스님이에요. 달마 스님한테 양무제가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달마의 답변이 뭐예요? 네.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서 달마 스님에게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달마 스님의 답변은 불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식은 알식자니까
불식은 모른다는 거죠. 당신 누구요? 할 때, 여러분, 현상의 나는 닮아지요. 보리 닮아. 근데 보리 닮아라고 답변 안 하고, 본질이 자기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닮아잖아요. 그러면 닮아 스님한테는 이 육체하고 지금 보리 닮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정의 내려져 있는 것은 현상이지요. 나고 죽는 거잖아요. 지금 운전하는 기계지, 자동차지, 운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의 왕이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닮아선 입장에서는 자동차 당신 누구요? 하니까 요즘 뭐예요? 현대에서 좀 나온 전기차 이름 뭐예요? 아이오닉. 차 예쁘대요. 예.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할 때 아이오닉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운전자가 진짜니까. 그럼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달마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말해야 되잖아요. 운전자는 본질이잖아요. 차는 현상이고 그걸 운전하는 본질. 이 본질을 답변하는 방법은 불식,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의자의 내용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상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상에 떨어졌지요? 솔직히 말하면, 현상에 떨어져서 지금 미혹당해 있잖아요, 현상에. 그러면 현상에 왜 미혹당했는가의 핵심은 분별심이에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지금 우리가 현상계에 떨어진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이제 선에서 가르칠 때 첫 마디가 지도문안 유형간택 이런 말이 첫 마디에 신신명인데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 첫 마디도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형 간택. 간은 고르다, 택은 선택하다. 골라서 선택하는 거. 지금 분별. 간택이란 말이나 분별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 12. 그러니까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서 또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한마디에서 공부는 그냥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간택하지 않는가? 그게 의다 이거예요. 의. 다시 말해드리면 의가 여러분 의라는 뜻이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수행이란 것은 이 순간에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 이게 갈림길이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진리의 세계로 가게 되고 분별하면 이 세간에 떨어져서 미혹당해서 무명에 젖어서 중생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제 갈림길.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 분별하지 않은 길이 지금 의라는 말 하나에 의심할 때 모른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의심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기보다 판단 정지라는 말도 쓰네요. 후설 현상학에서는 판단 정지라는 말도 쓰는데 판단 정지라기보다 하여튼 우리말로 표현하면 꽉 막히는 거예요. 생각 이전 꽉 막히는 거. 그러니까 생각 이전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꽉 막힐 때 그게 생각 이전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혼자 계실 때는 뭐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 뒤에 혼자 계실 때 뭐 했을까요? 들어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있었을까요? 생각 이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생각 이전이 극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극락에 계셨다. 그 극락은 생각 이전, 되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지금 나누어지지 않는 자리, 마음 자리,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성품 자리.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폼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참선에서는 형이 나누어지지 않는, 생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부모도 나누어진 거잖아요. 부모 미생전의 자리,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나, 지금 만법 귀일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나, 지금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라고 하나, 아니면 한 생각이 사라진 자리라고 하나, 지금 우리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우리 정신 상태, 그게 지금 의다 이거야. 그걸 이제 달마스님은 불식이라고 했고, 이 불식이 표현하는 바가 의라서 의심이라고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 화두는 본질인데, 그 본질의 성격은 인간이 본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의심이다 이거예요.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래서 이걸 진의라고 하잖아요. 진의. 진짜 의. 의자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해요. 뭐 컵 뚜껑, 여러분, 이거 컵 뚜껑, 죽비, 여러분 죽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이 죽비 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금 죽비한 거죠. 분별해서 죽비라고 하죠. 그러면 분별하기 이전은 제 말 그대로 따라오세요.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가 말해보세요. 대나무도 생각이죠. 그치요? 자, 그러면 대나무도 생각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답변하려고 해보세요. 요게 의라고. 이 상태가.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요 상태, 분별을 못하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을 해보세요 하니까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니까 전부 생각이니까 말 못하잖아요. 입 못 대고 있는 그 상태가 부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앉아 계셨던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 말하면 조금 전에 짧지만 제가 생각하지 말고 뭔지 말해보세요 할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죽은 건 아니지요. 잠자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또 눈은 뜨고 있지요. 깨어는 있지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너무나 이게 낯설어서, 그 상태 자체가 낯설어서 이게 뭔가 감이 안 오는데, 그게 익어지면 그 상태가 형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익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그러면 생각은 딱 끊어져 있어. 생각이 끊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 없지요. 동서남북도 없지요. 너와 나도 없고 전체가 다 하나인데 또렷하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딱 깨어 있고 정말 공적 영지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의다.
의심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화두의 본질은 처음 하는 사람은 이게 너무 낯설어서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잠깐 생각이 흔들린다. 처음 한 사람은.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익어지면 이제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 고요해, 공적, 텅 비고 고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텅 비는 것이 무심이에요. 무심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심이란 말이 공. 그러면 고요하잖아요. 그리고 신령스럽게 알기는 알잖아요. 이것을 죽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알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비라고 하는 분별에 빠지지는 않아. 그러면 이것만 그런가? 저를 보셔도 그렇고 딱 보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딱 지금 딱 보고 알고 있는데 분별에는 빠져 있지 않은 상태. 그게 의다 이거예요. 요게 형이다. 요걸 할 줄 알아야 이거 이제 반복해서 익혀 들어가지.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첫 시간 마치면 이 말로 마칠게요.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스님의 법정 스님 있죠? 그립다, 그죠? 자, 법정 스님이 계시고, 법정 스님의 사형 사제관이 시인 고은 선생님이에요. 그분도 송광사에서 출가를 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의 스승이 누구예요? 법정 스님의 스승. 효봉 스님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일제 때 판사하셨고, 회의를 느껴서 엿장사 하다가 금강산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지금 천하의 효봉 스님이 돼서 송광사에서 크게 이제 선풍을 떨치셨죠. 자, 보세요. 효봉 스님이 판사 그만두고 엿장수 그만두고 엿장수 하다가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수행하신 것이 톡을 지어가지고 무문관 수행하셨잖아요. 자, 그때 조주 무자를 들었거든요. 조주 무자 화두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효봉 스님이 무문관에 있을 때는 이거는 이건데 생각은 딱 끊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거라고 하는 시원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갑갑하고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시원해져서 이제 무문관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평생 사셨어요. 큰 스님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문관 처음 들어갔을 때도 앉아서 화두를 들으셨어요.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유명한 일하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돌아가시면 그 마중에도 하시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 들 때도 하나고 끝에 가서도 무인데 같은 무가 처음에는 형을 잡으려고 한 거고 끝에서는 형수파리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서 효봉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것은 이걸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자체가 의고 의 자체가 달마의 불식이고 이게 바로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공적 영지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화두 하나가 형수 발휘의 전 과정에서 화두 하나가 이 의를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이 의가 너무너무 낯설고 점점 익어가서 이제는 모든 걸 놓아도 이게 유지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 딱 이 상태로, 이게 극락이니까 극락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아니 돌아가시는데 왜 물을 탑발을 못했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형을 한번 정확하게 이 상태구나 하고 딱 이렇게 본인이 이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가장 화두의 폼이 잡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지금 운전 시수에서 몸에서 관심이 몸에 있다가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냐고 지금 어떻게 해서 반조하지 않느냐 하잖아요. 반조를 할 때의 특징은 뭐냐면 반조할 때 밖으로 나갈 때는 생각이 분별심이 치성한데 반조하는 순간 이 분별심이 타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홍로 1.3 붉은 화로에 눈 녹듯이 반조할 때는 이 분별심이 녹는다. 그러니까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은데 하면 간택하지 말라 할 때 어떻게 간택하지 않습니까? 할 때 반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들면 그때 딱 생각은 끊어지고 지금 요 공정정지가 스스로 딱 드러난다. 처음 한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나 힘이 약하고 미약하고 낯설고 이걸 이제 익혀가면 몸에 딱 이제 붙으면 직하에 무심할 수 있게 되는 힘이 화두만 들면 바로 직하 무심이 되는 그리고 무심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평상심을 쓰는 거 평상심을 쓰고 무심으로 돌아오고 평상심을 쓰고 무심으로 돌아오고 무심으로 돌아오는 걸 살 평상심을 쓰는 걸 활 살활 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형수파리를 익혀가는 사람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 구원의 길이고 요 화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거 여기에 지금 얼마나 똑똑한 한국인들이 본질에 집중하자 어떻게 집중하는가 화두를 가지고 집중하자 그래서 화두를 들면서 생각이 끊어지는 그거를 내가 익혀두는 게 화두를 들면 생각이 끊어지는 요거가 어떤 상태라는 걸 기억하고 몸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기 이제 진화두가 익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말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 인연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